엄지 제왕 100세 무병장수 프로젝트 입속 무병장수의 비밀. 입속 세균이 암을 만든다. 놀랬죠?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치아나 잇몸이 부실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씻기 힘들고 그냥 보기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암, 치매, 당뇨, 발기부전, 조산, 뇌졸중 등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입속에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있어요, 네. 그게. 세균이 많이 없어 보이시죠?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입안에는 보통 한 700여 종, 그리고 한 2억 마리의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야. 네, 네.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강수지 씨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징그러워 보이시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세균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세균의 분포나 세균의 종류, 그리고 세균의 수나 활동성으로 봐서는 강수지 씨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약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대장암에 네. 왜 뭘 보고요? 최근에 이 길쭉하고 이렇게 끝이 뾰족한 네. 이 세균이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음식물이 넘어갈 때 위장을 통해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균이 같이 이제 대장까지 가서 그 대장 안에 있는 어떤 돌연변이 세포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암세포로 변이를 시키게 되고 그것이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 옆에 태양같이 왜 동그랗고 저건 저거는 뭐예요? 호중구라고 해서 네. 백혈구의 일종이고요. 아.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좀 많이 나타나고 저거는 그 세균을 잡아먹는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아. 염증이 났을 때 저런 세균들이 많은 좀 거는 있어야 좀 이렇게 되는구나. 있는 게 좋고요. 예, 면역 반응이 그만큼 좋으시다는. 아, 진짜요? 네네. 아주 난장판이네. 다양한 세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역시 그 세균의 분포라든지 숫자라든지 활동성으로 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종합병원이신 것 같아요. 백화점이네 백화점. 근데 지금 현재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활동성이 도는 큰, 조그만하게 막 움직이는 진지발리스라는. 누구나 그런 균을 갖고 있나 보죠? 네,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게 네. 좀 활동성이 큰 분들이 있고 좀 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세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균이, 그러니까 정말 그 잇몸과 치아 사이에 정말 깊은 골에 서식하면서 이 균이 보통 그 잇몸의 조직을 이루는 그 콜라겐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용해를 잘 하고요. 저를 많이 녹이고 그리고 잇몸뼈를 좀 녹일 수 있는 균들을 많이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 평소에는 뭐 입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되게 되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이 치매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이제 혈관벽에 가서 이제 혈류를 타다가 혈관에 가서 붙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를 증식을 해서 이제 뭐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등의 그런 신장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출혈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출혈이 보이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잇몸에서 출혈이 되는 거는 바로 잇몸 질환의 제일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치질 하시다가 바로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나거나 그럼 바로 치과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위험 신호 제 1호네요. 네. 예. 그거 참. 네, 박사님 방금 그 언제? 이재용 박사님 이제 치매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치매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잇몸 질환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핀란드 연구팀에 의하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한 12배 정도 높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한 그 잇몸에 있는 그 세균이 사실 우리 그 뇌에는 이 거르는 배려가 있습니다. 거르는 막이 있습니다. 피에 있는 나쁜 것들이 뇌로 가지 못하게 거르는 그 막이 있는데 이 세균이 그 막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 막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원래는 이 거름망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머리로 올라가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또 치매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의심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균들을 보면서 이런 균들이 있을 때는 뭐 대장암에 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균들은 뭐 췌장암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뭐 실험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미국 뉴욕 대학에서 전신 건강 상태가 비슷한 미국인 1만 2천 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18년 후에 암에 의한 그런 사망률을 비교를 했는데 18년 후에 네네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2.4배 정도의 암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암 사망률이라는 것은 뭐 구강암이라든지 위암, 그다음에 뭐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들의 그런 뭐 소화기 계통의 그런 관련 암이 좀 많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모든 입속 세균들이 유해한 거는 아닌데 네. 싹 없앨 수는 없고 없애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이 좋은 예. 균들은 나쁜 균들을 못 살게 살아나지 못하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해서 면역력을 이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거입니다. 왜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물기가 싹 없어야지 세균 같은 게 그럼. 증식을 안 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닦고 오히려 수분이 없고 그럴수록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입안은 좀 약간 예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침의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이 침이라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제 씻겨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입냄새가 안 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쁜 세균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에 여러 가지 충치에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있는데 입안이 산성이 되면은 충치가 잘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산성도를 낮추는 게 바로 중화시키는 게 침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의 2차적 증상으로 입 그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침이 적당히 나오고 있는 건지는 어떻게 압니까? 보통은 입이 건조하면은요, 입에 좀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이제 입안이 좀 텁텁하고 신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혀가 좀 갈라지는 느낌, 그리고 좀 제대로 음식 맛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을 삼키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힘드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그렇고 이제 좀 백태가 좀 그 혀에 그런 하얀 게 좀 많이 끼실 때가 많아요. 혀가 그러니까 입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좀 이제 하얀 그런 게 좀 많이 끼는 거죠. 네, 그런 증상들이 좀 많으십니다. 네, 아니, 요즘 이제 주위에도 보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코가 막히니까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침도 못 삼키겠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 네. 호흡하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에 문제가 생긴 거는 빨리 코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고치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아. 안 되면은 밤에 주무실 때 좀 이제 코가 도저히 막혀갖고 숨을 못 쉬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가습기라든지 그런 습도를 좀 높여주시는 거.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침샘을 좀 자극을 해서 이제 좀 침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잘 때 그냥 뭐 그냥 매실이라든지 그런 레몬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 상상만 해도 침이 좀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 저는 이제 잘 때 뭔가 코가 막혔다 그러고 코감기가 걸리면은 잘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침샘암도 그럼 이런 지금 나쁜 세균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입안에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 이제 구강암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혀에 생기는 설암이고요. 두 번째가 잇몸에 생기는 치은암, 그리고 한 세 번째가 침샘에 생기는 암인데 이 입안에 생기는 그런 암은 전이율이 무지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서 좀 조기에 발견하셔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암입니다. 점점 더 네. 무서워지네요. 예? 무서워지네요. 그 서정 원장님, 네. 이지영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네. 그 침샘암 얘기는 1년에 한 3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침샘암이 생기고 특히 이제 귀 밑에 있는 샘, 침샘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주로 생긴다고 좀 돼 있고요. 그 암의 좀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면 치주 질환을 오래 앓으면 니트로사아민이라는 우리 몸에서 왜 위암 일으키고 간암 일으키고 폐암 일으키는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발암 물질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이제 암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 나쁜 균들을 이 입안에서 일단 몰아내려면 자주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그렇죠. 닦아야 되는데요. 조금 예. 있다가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침샘 마사지법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침샘을 마사지하면 아무래도 이제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고 입안에 침이 많이 돌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세균이 좀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체 질환이라든지 그런 걸 억제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 치매, 당뇨 예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로 침샘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자기 전에도 예, 한번 수시로. 하면 좋겠네. 수시로. 네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귀 밑샘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혀를 이용해서 볼 안쪽을 위아래로 자극해 주세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네. 혀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왜냐하면은 그 귀밑샘이 보통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나오는 부위가 위쪽 어금니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자극을 오른쪽 왼쪽 같이 이제 자극을 해주시면 귀 밑샘이 자극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에, 이, 우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턱관절을 움직여서 침샘을 자극하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에, 이, 우를 아주 최대한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근데 이게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냥 웃게 돼. 이게 좀 강수지 씨 말씀하신 대로 스마일 운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굴 표정 근육이 좀 이제 자극이 돼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팔자주름도 좀 없애지고요. 좀 이뻐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침샘 자극법 하고 또 스마일 운동까지 같이 해서 얼굴이 좀 이렇게 젊어지실 수 있고 이뻐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혀 끝부분을 위치하에 앞니에 대고 지그시 천천히 이제 좀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혀밑샘이 이제 자극이 돼서 침 분비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귀밑샘 그리고 턱 밑샘, 혀밑샘을 직접적으로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귀밑샘 자극은 이렇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안을 이렇게 지압을 하듯이 하면 좀 이때도 좀 약간 침샘이 자극돼 침이 나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위에서 하는 거.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아래쪽 턱 밑샘과 혀 밑샘도 약간 얼굴을 좀 들어보실까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해서 두 손이 힘드시다면 한 손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야. 되면 좀 자극되시죠? 야 이렇게 하니까 완전 저수지 뭔가 침 보이는 거 느껴지시죠? 침 저수지 두 개 무너졌어요. 제 방이 무너졌어 완전. 네네. 오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침 분비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병장수를 하실 수가 있고 회춘 호르몬인 파로틴이 나와서 여러분들 젊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